기운의 책사. 정치권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안타까운 선택. 과연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정두원 전 의원이 남긴 유서의 내용 일부가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유서의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두원 전 의원. 자필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장례는 크게 치르지 마라. 조용하게 치러달라. 어머니 옆에 화장해서 묻어달라. 그리고 유서의 마지막 인사는 여보 사랑해 라는 글을 자필로 정두원 전 의원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정두원 전 의원의 비극적 선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두원 의원 우울증을 알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숨기지 않고 치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서 아시다시피 식당도 하고 방송 해설도 활발히 했었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쉽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정태근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정두원 의원하고 셋이 저녁 때 만나서 정치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전혀 힘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나하고 정치 좀 넓혀보자. 대한민국 좀 바로 세워보자.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최근까지. 작년 방송 출연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달라지고 좋아져가지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최근에 됐는데 힘들한 거 없다니까. 우울증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궁금하고. 워낙 갑자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이 정치부를 오랫동안 출입했던 저 같은 정치부 기자들 출신도 그리고 정치권의 전현직 의원들도 상당히 놀라고 있는 분위기. 왜 갑자기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유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서에 그렇게 긴 말이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족에게 미안하단 말,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달란 말, 그리고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 정두원 전 의원이 지금 재혼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뭐랄까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남겼는데 사실은 이양수 의원이 바로 지난달에 정두원 전 의원 만났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 전 의원이 하는 찬집집 가서 정 전 의원 만났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전혀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아주 행복한 모습이셨고요. 그때 무슨 대화를 좀 나누셨어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끔 그 식당을 갑니다. 예.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좀 하고 그러는데 항상 가면 우리가 도착할 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시거나 그다음에 만약에 도착할 때 못 뵈도 우리가 식사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인사하려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나 그리고 방 안으로 직접 오셔서 악수하고 가끔은 건배 제의도 한번 해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정두원 선배께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저희들 다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사모님 이렇게 소개하면서 상당히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얼굴에서도 아주 평온하고 활기찬 모습이셔서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낌새는 없었다. 예, 전혀 그런 건 못 느꼈고요. 정두원 그 의원께서는 사실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나 요즘 약 털어 병원 다닌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스스럼 없이 하실 정도로 솔직 담백한 분이셨는데 그때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 그다음에 일식집도 잘 되게 하려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 언론에는 발레 파킹도 정두원 의원께서 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 지인들 오면 인사하고 자주 좀 이용해 여기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전 사실 이분을 만난 게 2007년 때, 2007년 때. 2008년 대선을 앞두고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은 대선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으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가장 잘 나갔던. 예, 저는 그때 이제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예. 대선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이 보좌관들 몇 명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주 왜 이 정권이 수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이야기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걸 보고 참 열정적인 분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보통 보좌관들도 한 수 아래로 보는데 동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 얘기하고 동료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인상을 들어가지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사실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셨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나중에 무죄로 판명 났습니다만 그것도 갔다 오시고 또 낙선도 한번 또 경험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정말 이런 결과를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예. 불과 몇 주 전 직접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이런 낌새가 없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당일 오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상적인 방송을 다 했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의 그날 아침 방송 내용 일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결단을 잘 내렸는데 이제 거기 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외교 안보 장관고라 뭐 이제 그런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시급하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제 내는 게 필요하죠. 조건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유독 이날 아침에 뭔가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다. 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김배현 박사님. 네, 정도원 의원이 하루에 뭐 한 개의 라디오 아니면 TV 프로그램들에 계속해서 출연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라디오도 정도원 의원이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날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도원 의원의 목소리 들을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아침에 라디오를 저는 주로 잘 챙겨 듣는 편인데 정도원 의원이 나와서 대담하고 있는 라디오를 들었을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다시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목소리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촌철살인 멘트를 던지거나 뭐 여당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않았던 정도원 의원의 멘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이 작은 미묘한 변화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정도원 전 의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목소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정도원 의원이 하고 있는 식당에 가서 다 같이 한번 정도원 의원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정도원 의원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원 의원 생일을 축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는 여야 정치인들 가리지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언론인들도 있었고 정도원 의원 표정이 굉장히 좀 해맑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야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이면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도원 의원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었을 때는 한 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때 식당이 꽤 잘 됐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정도원 의원이 이 요식업 운영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을 토로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정도원 전 의원에게 심리적으로 뭔가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종적으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부터 빈소에서 조문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인연과 추억을 정도원 전 의원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인을 추모하고 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지에 대한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